자, 이제 또 개장 준비 들어가야 되겠는데 일단 정정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제 제가 멘트를 조금 착오를 했는데 중국에 이제 외화 지준율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준율을 올린 건 맞죠. 근데 제가 지준율 금리를 올린 줄 알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IOER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잘못 착각해서 네. 하여튼 지준율은 올렸어요. 외화 지준율은 5% 기존에서 7%로 2%포인트를 올렸지만 별로 위안화 강세에 제동을 걸지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정정. 그것도 그 위안화 강세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좀 될 수 네. 있겠죠. 위안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흡수해가지고 위안화를 조금 제어하려고 했던 네. 것 같아요, 중국이. 근데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일단 하여튼 스탑은 좀 걸어놨고 네. 우리 환율도 지금 1,110원을 내줬잖아요. 네. 1,105원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1,100원이라고 하는 빅 피겨, 진짜 마디지수. 1,100원 내주면은 이제 1,000원대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네. 나중에 일인데 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환율이 조금 반등을 했어요. 2원, 9원, 10원, 2원, 네. 2원 60전이니까 1,108원 정도 8원, 9원, 네, 그 정도. 나온 것 네. 같고. 그래서 시장은 이런 환율을 등에 업고 음. 약간의 자신감을 좀 내보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미국 그 밤사이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뭐 인플레가 또 이제 자극이 되면서 뭐 브렌트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또 신고가 내면서 뭐 종목으로는 뭐 마라톤 오일이나 또 이제 옥시덴탈 같은 뭐 정유,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좀 나왔죠. 뭐 그러면 뭐 이제 정유주, 에너지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 그리고 네. 경기에 대한 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또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면 뭐 시티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글로벌 IB 회사들이 거의 다 2%, 3%씩 올랐습니다. 그럼 또 금융주들의 또 강세도 우리나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시장은 약간의 좀 자신감을 좀 높이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나지 않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속도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가지고 이 상승에 지금 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감이 팍 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시장은 어쨌든 윗방향을 향해서 좀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내보이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환율 우호적이고요. 금리단도 크게 좀 뭐 증시를 휘두를 만한 그런 수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24조 정도까지 좀 회복이 되는 시장의 반등을 넘어서 상승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연속성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지표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삼성전자 수준인데 뭐 어제 나왔던 수출 데이터 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반도체, 자동차 또 뭐 석유화학 제품들 뭐 이런 쪽에 증가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쪽은 상승에 대한 에너지는 계속해서 응축되고 있는 부분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실망을 하셔서 뭐 매도하시기보다는 이 종목들에 대한 이 보유를 하시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배터리 관련돼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도 뭐 조선을 비롯해서 뭐 정유나 화학 뭐 이런 경기 민감 산업재 그리고 건설 기계 뭐 이런 쪽까지도 지속적인 좀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국면에도 이런 경기 민감 섹터들이 약간의 보조 엔진처럼 뭐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은 뭐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또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굉장한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쪽이 또 여행 관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 관련돼서 또 뭐 면세점 매출 뭐 이런 데이터들도 좀 올라오면서 어쨌든 이 경기 민감 산업재, 그다음에 경기 민감 소비재 뭐 이런 쪽에서도 하여튼 경기 민감자가 들어가는 쪽에서 지금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 보니까 빠른 속도가 나오곤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승하는 종목 수를 보면 그래도 뭐 시장이 뭐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나 여행 그리고 아까 언급을 드렸던 뭐 정유 또 조선 뭐 이런 경기 시클리컬 이런 쪽 위주의 강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코스닥이 좀 약한 부분이에요. 코스닥의 그 거래 대금이 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 쪽은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 게 좀 더 있긴 있습니다만 바이오 쪽은 이제 그 만약에 6월 4일부터 8일까지 그 아스코에서 별반 다른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시 저는 시장은 코로나 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코스피 쪽에서도 뭐 일간 거래대금 15조, 16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들고 코스닥 쪽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스코가 좀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또 이 동시만기일 그 전후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도 한 번 정도 좀 거래 대금이 좀 올라오는 시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 민감과 관련된 산업재와 소비 관련돼서 뭐 소비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행도 있고 아까 언급드렸던 뭐 의류나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에서도 한쪽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쪽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서 올라가면서 뭐 정유나 조선 이런 쪽도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이제 그런 모습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무난하게 자신감을 올리면서 상승 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을 빠르게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손절을 쳐서 다른 쪽으로 가시기보다는 현재 포지션을 좀 유지하시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 그 종목을 사셨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것들이 과연 이제 이 종목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표현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요거를 좀 판단을 해가시면서 저는 지금의 포지션을 좀 유지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삼성 관련된 종목이 한 두 개 있어요. 네. 삼성전기와 삼성 SDS 어제 좀 괜찮은 수급이 좀 들어와서 눈에 좀 띄었고요. 현대중공업 지주는 제가 이 경기 민감 시클리컬의 약간 지표처럼 그런 바라보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조선 뭐 또 건설 기계 이런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지주 쪽도 좀 지표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LCD 패널 판가 올라가는 거에 좀 반응이 좀 나왔었거든요. 어제 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관련된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종목들도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조금 뭐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모멘텀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주가가 반응해서 올라왔다는 건 다 사연이 있는 거죠. 네네. 네. 물론 오르지 못하고 바닥에 있는 것도 사연은 있습니다만 사연 있죠. 네. 굳이 조급함이 있을 정도로 뭐 뭔가 큰 변혁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버티면 좀 된다. 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포인트네요. 매일 버티라 그러죠, 뭐 사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파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갖고, 네. 네, 개장 준비 또 들어가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 네. 미국에 이제 그 나흘 연휴 동안 영화관들이 또 호황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나흘 연휴 박스 오피스가 연속해서 1억 달러에 육박했고 관객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업체인 AMC 주가는 23%가 네. 올랐고 일단 영화관이 다시 재개되면은 뭐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영화관 가서 많이 드시잖아요. 팝콘. 네. 네, 오늘 아침에 옥수수 선물이 4% 올랐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농작물, 곡물도 오릅니다. 또, 네.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콜라 콜라 뭐 드셔야 될 거고 그렇죠. 콜라에 설탕 많이 들어가니까 설탕도 설탕 많이 올랐더라고요. 커피도 오릅니다. 커피도 많이 네, 올랐고. 커피도 올라가고. 오늘 자, 오늘 뭐 이걸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로 잡아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그 근간이 백신 보급이잖아요. 그렇죠. 백신의 이제 미국도 50%를 이제 넘어서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자신감이죠. 근데 백신의 이 보급이 되고 이제 접종자 수가 나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확진자 수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백신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확고하게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닐까. 그게 이제 뒤에 정말 이제 확고하게 좀 박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게 지금 드라이브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가끔 이걸 좀 착각합니다만 백신을 한 번 맞으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매년 맞아야 됩니다. 백신은. 네, 그렇죠. 예, 매년. 유효기간 항체 형성의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존재기간. 그렇죠. 유효기간 우리가 독감 백신 뭐 매년 맞듯이 네. 이 코로나도 제가 보기에는 매년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이거는 있죠. 이 백신에 대한 이제 자주권, 주권을 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정부도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고 뭔가를 이제
어떤 다시 예전처럼 이제 사회 활동이 좀 가는 그런 경우가 백신을 맞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해외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는 시그널도 막 굉장히 좀 크게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이제 위상도 상당히 중요하게 좀 역할이 되기 때문에 네. 정부는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백신 관련주들이 빠진 이유는 이제 해외에서 너무 백신을 다 들여왔기 때문에 국내 백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스러운 감에 백신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어제 그 하락이 나온 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좀 뒤늦게 좀 하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허브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쪽을 드라이브를 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전만 못한 관심은 맞습니다. 지금 치료제든 백신이든 국내 관련된 그런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약세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그런 업체들, 백신 업체들의 그런 실적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그 낙수 효과, 위탁 생산 이런 것이라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간다면 저는 이거는 펀더멘탈에 굉장히 큰 그런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부도 이제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연대 협력을 위한 회의를 그저께 좀 연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주요 기업들 그리고 자체 백신에 대한 걸 포기하진 않았다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해외 백신의 이제 위탁 생산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좀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배양부터 뭐 배지 그리고 mRNA 백신의 원자재, 부자재 이런까지도 다 좀 내용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mRNA 쪽에 이제 원자재 쪽으로도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시큰둥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자체 생산 백신의 그 시각이 후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내 백신은 국내 백신대로 진행을 하고 생산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백신 허브화하는 것도 병행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백신에 대해서는 포기가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WHO에서는 중국산 시노백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오늘 아침에 또 보도를 네. 냈네요. 뭐 중국산은 생산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뭐 지금 저기 러시아 것도 있고 이제 미국 거 뭐 이런 게 아무래도 국내 생산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암제에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작동 원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바이러스를 잡는 그 원리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세포 물론 이제 배양이나 mRNA라고 하는 이제 지도를 주어서 네. 몸이 이제 적응하느냐 아니면은 사백신처럼 그 약간 좀 수위를 낮춘 네, 죽인 그렇죠. 거를 넣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의 약간의 이제 방식의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가 이제 항암제에 대한 이제 이런 그 기술력이 상당히 높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항암제, 같아요. 암에 대한 백신. 그러니까 그 항암제 약물을 주입해 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러스를 죽이든 암덩어리를 죽이든 간에 다 이제 죽이는 아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경임 차장 말씀하신 게 암이라는 걸 진단 받았을 때의 치료적인 개념 아닌가? 그러니까 그 세포로 어떤 물질이 전달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 이제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 걸리기 전에 네. 뭐 예전에 이제 뭐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그거는 이제 배우의 진단을 그렇죠. 통해서 네. 사전적으로 뭐 그렇죠. 내지는 아니면 이 백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뭐 진화될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항암 쪽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쪽은 아직 네. 모르겠고. 그러니까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갔다가 이제 백신 쪽으로 약간 이제 전용을 하는 이제 이런 쪽도 많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삼성과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셀트리온 이렇게 좀 대표적인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이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쪽이 이제 동아 쪽에 있는 이제 그 ST팜 그리고 한미약품, 휴온스 뭐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계약을 좀 맺어왔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좀 가속은 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월요일도 좀 잠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항체 관련돼서 테스트 여부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전까지는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검사를 했다면 이제는 백신을 맞고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신 관련된 생산 시설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항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회사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개인적으로는 ST팜입니다. ST팜. 동아제약, 동아소시홀딩스의 관계사이기도 하고요. ST팜 그리고 아까 뭐 세포배양부터 배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 또 관련돼서는 ABL 바이오, 이건 항암제 만들던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걸 또 전용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안 적었습니다만 바디텍 med이나 미코바이오메드 같이 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회사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디텍 메드, 미코바이오메드. 네. 적진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저 중에 이제 뭐 저는 ST팜? ST팜을 좀 눈여겨보고 싶네요. ST팜 어제 뭐 본 것 같은데 내용을 기억이 안 나고 워낙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그죠. 자 개장이 또 다가왔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